자,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입니다. 벌써 이제 2월 달도 이번 주면, 그죠? 지나가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참 시장이 오늘 또 좀 크게, 모처럼 또 지수도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일봉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시죠. 이제 어쨌든 이 방송 자체가 셀트리온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우리 여기 이제 셀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또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여기서 차트에 이런 모습이 저런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저는 셀트라는 주식을 못 팔게 하는 게 제가 또 잘하는 짓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전문가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물론 수많은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전문가라서 좋은 주식이면, 그죠? 팔지 마라. 이런 말도 저는 스슴치 않고 과감하게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단기에 들어오신 또 우리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또 주식을 또 오래 하지 않은 분들 최근에 물론 이제 워낙 또 우리 이제 주식 주린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불만들도 많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로 한번 와보세요. 주식을 저보다 오래 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주린이분들, 여러분들 제가 해되게 하려고 유튜브 방송하는 건 아닐 것이고요. 그죠? 제가 돈 벌려고 유튜브 방송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셀트가 좋아서 이 좋은 거를 제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그죠? 우리 개인, 오죽하면 유튜브를 어디 펀드 매니저가 보겠습니까? 세력들이 보겠어요. 일본 이제 공매도, 그죠? 피라미드는 좀 들어와서 좀 하고 앉았겠지만. 그래서 생각 끝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그 말씀 살짝 비쳤죠. 그러면 과거에 워렌 버핏은 오늘날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그죠 투자 명인이 되었는데 과거에 워렌 버핏이 돈을 벌기 전에 소시적에는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식 강의를 하면서도 참 많이 활용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보이는데, 그죠? 셀트를 어떻게 할까? 그죠? 또 그러면 다른 이런 또 오늘 주식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때로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짓말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 맞춘 게 주가 빠진 것밖에 못 맞췄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셀트리온이 힘드니까 팔고 싶어요? 자, 팔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보고 나는 거기에 낄 게 아니다 이러면 액션을 취하도 되고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한다면, 그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지수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BBIC 부분에서 계속 시황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셀트가 먼저 빠졌다고 여러분들 지금 왜 셀트만 빠져요? 다른 지금 카카오는 또 포스코 케미칼은 또 이제 SDI는 LG화학은 이렇게 좋은데요. 다 이제 또 원래대로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조정.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해에 주린이들이 그냥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사고 팔고 돈을 벌었지만 이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사고 팔고 하면요 금방 다 날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개인들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고 파는 게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전문가가 뭔 필요 있어, 주식을 뭘 가지고 있어, 사고 팔게 돈 벌지, 그죠? 이제 사고 파는 거 하고, 그죠?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차이점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는 기관화 장세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몇 분 이제 질문을 올렸던데, 약간 이제 또 뭐 비꼬는 언저를 올린 거지. 뭐 기관화 장세 온다며, 기관이 이렇게 팔고 있잖아. 지금 그거잖아, 그죠? 제가 하반기부터 기관화 장세 온다고 그랬어요. 상반기는 개인들 좀 곡소리 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저는 셀트리 오는 여러분들 팔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자, 오늘 시장을 이제 보면, 자, 좀 너는 조금 이따 요거 놔두고, 자 보시면 오늘도 보세요. 셀트도 뭐 4%예요. 카카오 오늘 2%예요. SDI 3%예요. 그죠? 그리고 현대차 3%, LG전자 4%, SK이노베이션 6%예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LG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포스코 케미칼, 어제까지만 해도 포스코 케미칼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매도하라고 그랬죠. BBIC에서요. 7% 오늘 하락했어요. 이노베이션 7%예요. 네이버 4%예요. 뭐 물론 헬스케어 뭐 다 빠졌죠. 그죠? 롯데케미칼도 7% 하락을 해요. 물산 뭐 OCI 7%. 자, 제가 이걸 쭉 보여드린 거 뭐냐 하면, 물론 셀트도 빠졌어요. 그러나 셀트가 미리 예전보다 먼저 빠졌습니다. 그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벌어지는 일의 부분에서는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셀트리온이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지만 다른 이는 여타 이제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덜 빠졌던 종목들은 자기 빠질 위치, 셀트도 빠질 위치까지 오고 반등이 오겠지만, 그저 바닥을 보이고 탄도하겠지만, 다른 애들은 이제 거기까지 찾아가는 길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BBIC 하면 또 그러니까 낮에 제가 한 내용이 있어. 시황하고 BBIC 브리핑 한 게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 참고 요거 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006400 그죠? 자, 최근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막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막 그죠? 엉봉이 계속 나와요. 지금 뭐 이게 최고의 주식도 이제 엉봉을 냅니다. 엉봉을 낸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 조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간 조정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SDI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조정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저점을 깼다는 것은, 그러면 최악의 경우 SDI도 50만 원대 후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중간에 반등은 나오겠죠. 가격 조정 부분이.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걸 제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셀트가 미웠고 또 이런 쪽은 너무 잘 가니까 부러워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으면, 또 조정을 받으면서 셀트가 올라오면 또 여러분들 그렇게 뭐 기분이 언짢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3월달에 주가, 그죠? 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3월달에 주가가 크게 막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스물스물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 지금 이제 뭐 그건 모르겠어요. 개인들이 또 투매를 좀 던지면, 오늘도 셀트가 좀 개인 투매가 좀 약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051910 이쪽도 이제 지금 엉봉이 계속, 그죠? 우리가 한 달 전에 경험을 했던 셀트 계속 왜 엉봉 나왔으면 이제 엉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는 이제 미리 먼저 좀 빠졌기 때문에 서서히 바닥을 만들면서, 셀트가 올라가면서 지수는 좀 빠지더라도, 그죠? 또 시장을 바닥을 만들어 갈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여유롭게 생각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지만, 셀트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셀트 차트 한번 볼까요? 뭐 셀트 한번 볼게요. 보면 이것도 뭐 지금 많이 빠져요. 그죠? 지금 뭐 미리 빠졌잖아. 미리 지금 빠졌으니까. 그죠? 이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셀트는 또 미리 이제 바닥을 만들 겁니다. 그게 뭐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죠? 주가를 뭐 누가 맞추고 어디 그런 영역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은 팔지 말라 해요. 그죠? 그리고 여윳돈,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윳돈 있으면 저축 들라는 거예요. 한 주를 사든. 그죠? 오늘도 우리 애가 2주를 샀어요. 2주. 아빠 오늘 2주 사. 2주 저축도 하는 거예요. 지금 팔 것도 아니고.
왜? 돈을 벌었으니까. 최근에 알바해가지고. 응? 그래서 내일도 또 알바해가지고 한 300만 원 벌어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빠지는 쪽쪽 저쪽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애가 이제 이 주식을 한 방에 사야지 뭐 아빠가 이게 이제 주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나름대로 뭐 이쪽도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면 셀트를 팔지 말라고 제가 하느냐, 그죠? 저는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셀트가 안 되면 우리 시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쉽게, 최근에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주가가 이제 셀트가 고점 치고 많이 빠졌죠. 그때는 시장이 먼저 빠지고, 셀트가 뒤에 빠졌어요. 그죠? 코스피가 먼저 이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가 뒤에 빠졌어요. 그 이제 뒤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코스피 이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셀트가 주도주 역할을, 왜? 나중에 올랐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장은 제가 셀트가 먼저 빠지잖아요. 또 셀트가 먼저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셀트가 오르건 대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왜 주식을 빠지면 팔고, 그런 제가 앞에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SDI가 됐든 LG화학이 됐든, 그죠? BBIC 방송에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럼 셀트 시간에서는 이 주식 팔지 말라고 해요. 왜? 워렌 버핏 이야기를 제가 잠깐 여기서 할게요. 지금 워렌 버핏이 아니고요. 워렌 버핏의 어린 소년 시절에, 그때 이제 못 몰고 주식할 때, 그리고 못 몰고 주식하면서 깨우쳤을 때, 그때, 그죠? 워렌 버핏이 이제 처음에 주식을 뭐 매매도 잘하고 그죠?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워렌 버핏이. 단기 매매 사서 팔고 수익 내고. 근데 결국 이제 워렌 버핏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 하면서, 워렌 버핏이 종목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코카콜라를 이제 16달러에 주식을 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중장기로. 그죠? 성장주. 그 당시에 뭐 코카콜라가 팔리지도 않고, 뭐 코카콜라, 지금이야 코카콜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시맨도 코카콜라 뭐 마시는데, 그죠? 그때는 뭐, 우리도 안 마셨을 때였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지금은 코카콜라를 아무도 안 마시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코카콜라를 마실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이 회사를 중장기로 투자를 한 거예요. 장기로. 근데 주가가 막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를 팔지 않아요. 16달러에 샀는데 15달러, 14달러, 12달러, 10달러. 근데 이 코카콜라를 혼자 산 것이 아니고요. 누나하고 같이 샀어요. 누나가 이제 워렌 버핏이 주식을 잘하니까 누나가 쌈짓돈을 갖다가 버핏한테 준 거예요. 너 내 것도 좀 불려줘라. 그죠? 그래서 누나 거를 샀어요. 누나가 사니까 이제 누나가 사도 볼 거 아니에요. 매일 주식을 우리도 보고 앉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누나가 16달러에 샀는데 14달러까지 빠지고 13달러까지 빠지니까 누나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어요. 전문가들한테. 저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코카콜라 지금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팔라고 해요. 저거 팔아야 돼요. 그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다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저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잘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팔라고 그러는데 시장이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근데 코카콜라, 워렌 버핏은 그래요. 누나, 이거 안 팔 거야. 시장이 안 좋다는데? 시장이 안 좋은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안 팔 거야. 왜? 장기로 투자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투자를 안 해봤으니까 자꾸 왜 장기로 사고 팔고 하는 거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버는 투자자들이. 근데 이걸 안 해봤잖아요. 이제 해보세요. 그런데 10달러까지 빠졌어요. 16달러 샀는데. 그럼 난리가 난 거죠, 누나가. 조금 기차라도 들으세요, 여러분들. 셀트가 그런 주식이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뭐 이거 뭐 일본 얼마 올랐고 뭐 이게 정보 찾아보면 뭐 할 거야. 지금 그런 걸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팔지 말라고 버핏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버핏 누나가 이제 10달러가 깨지니까 이놈아 내가 그때 13달러에 팔자고 그랬잖아. 주위에서 다 팔라고 하는데 왜 버티고 있어? 그죠? 그래서 누나가 이제
10달러 깨지니까 자기가 그냥 나 이거 팔아줘. 나 여기서 손해보고 말 거야. 누나 참아. 아니야 싫어. 그래서 그럼 누나 알았어. 손해봤는데 팔 거지. 이건 팔아. 그래서 누나 거를 팔게 해줬어요. 9달러에 팔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9달러에서 팔고 나서 주가가 또 빠져요. 8달러, 7달러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누나가 봐. 내가 그때 잘 팔았잖아. 응? 네가 네 말 들었으면 나 지금 망했다. 근데 그 주식이 6달러까지 빠졌어요. 6달러까지 가고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시장이 좋아서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그 주가가 250달러까지 간 거예요. 그 누나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죠. 그럼 버핏은 왜 이 주식을 안 팔고 참았을까요? 나는 이 주식을 단기 매매로 그냥 시장에 따라서 사고 팔려고 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누나는 버핏이 주식 안다고 하니까 시장 좋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사서 돈 좀 벌어보자. 용돈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손절매 치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뿐만 아니에요.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7년 전에도 7년 전에 2만 3만원에 있는 계신 분들도 지금 안 팔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언제 팔 거야? 그건 제 마음이야. 기업을 매도를 할 때는요, 딱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준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럼 다 모든 주식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제가 어제도 포스코 케미칼, 요아파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일부 팔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이러니까. 또 지수도 말씀, BBIC 방송 들어봐. 오전에 하는 방송, 그건 시황 방송이고, 이런 종목들 리딩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오늘날 워렌 버핏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셀트라는 주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이 주식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빠질 수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카카오와 동격으로 투자를 했는지, 삼성 SDI와 동격으로 했는지, 포스코 케미칼과 동격으로 했는지, 그죠? 그 판단만 여러분들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지수는 제가 앞에 BBIC에도 시황 해놨어요. 그죠? 어디에 저점을 두고 있는지. 그러나 셀트는 그 지수보다도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죠? 이제 종목들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SDI도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그렇게 주식이 사고 싶었는데 이제 개인들 덤벼 들잖아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럼 우리 시장의 대세 상승, 제가 이제 어제 금융 뭡니까? 금융 장세의 반락이다. 반락. 이 반락이, 그죠? 이 반락에서 이제 개인들은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절대 주식 팔지 마세요. 제가 아는 거는 없고, 셀트에 대해서 하나 아는 거는 있어요. 다른 이런 정보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기사 보고 아는 거예요. 제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 제가 셀트한테 남들이 모르는 투자는 워렌 버핏한테 코카콜라를 왜 안 팔았냐고. 저는 이건 알고 있어요. 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팔지 않았는지, 왜 누나가 그렇게, 누나까지도 이 자식아, 나 팔련다. 근데 오늘날 왜 워렌 버핏 되었는지. 자,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어떻니, 치료제가 어떻니, 기관이 어떻니, 까불지 말라고 하세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2만, 3만 때는요, 그때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회사요. 지금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그때는 말 그대로 온 나라가, 온 투자자가 이 회사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 회장이 지분 판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서 회장이 지분 판다고 해요. 돈 벌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 누나까지도 워렌 버핏을 못 믿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물며 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해주고 싶었어요. 결정은 누가 해요?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 누나도 팔고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워렌 버핏이 샀던, 그죠? 시장 빠지니까 파는 주식으로 할 건지, 그걸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더
빠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빠져도 그래서 여윳돈 있으면 저축을 하라. 이제 오늘도 월급날 이번 주 계신 분들 계시죠. 월급날 저축 들을 때 저번보다는 더 싸네. 그래도 저번에는 30, 뭐 2, 3만 원에 5만 원에 저축 들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28만 원에 또 저축 들어가겠네. 그게 저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냥 또 이제 이걸 안 보면 섭섭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는 나쁘지 않았죠. 그죠?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요 이제 매듭, 항상 주가는 이제 이 일봉을 볼 때 또 뭐 월봉, 주봉이든 볼 때 이 봉을 본다는 것은 그 매듭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 매듭이 올라갈 때는 저항대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양봉을 내면서 그 지지 역할을 하다가 어제 오늘 뻥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 11월 달 이 저점, 그러니까 이 매듭에서 주가는 내일 정도 좀 멈춤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무너지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 전후니까. 그죠? 그럼 또 한 단계 더 무너지면 이 저점이면 뭐 25만원도 무너지면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봉들을 볼 때. 그 앞에 이제 제가, 어쨌든 셀트는 여기서 한 단계 크게 좀 무너지고, 반등 주고 또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도 어쨌든 한 단계 무너지고, 반등 주고 또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사상 최고가를 간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지? 그죠? 사상 최고가를 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무너지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더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 정도든, 그죠? 아무튼 이 저점을 전후로 해서,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저점까지는, 가지 않는, 상상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급적으로, 보니까 조금 뭐 또, 나름은, 개인들이 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수급적으로 이걸 보시면, 자, 오늘도 주가가, 어제도 오늘 뭐 4%씩, 이게 참 뭐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최대한, 어쨌든 뭐 급박을 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은 조금 오늘 개인들이 왜?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전저점을 깨지 않았으니까, 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도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매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깨면 팔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어. 그럼 내일 또, 오늘도 아침에, 어제 판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올라갔을 때 막 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후에 더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내일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시초가 높기 시작하면 또 막 사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바닥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매매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BBRC 부분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제 14만 주 외국계가 매수를 보였어요. 그죠? 오늘 외국계 매수는 이제 아침에 맥컬리 쪽이 좀 유입이 되었었고, 맥컬리는 이제 셀트의 뭐, 이 공매도 창고는 아니에요. 공매도 창고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셀트의 공매도 애들 쪽에서의 매수 창고는 이제 이베스트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베스트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이베스트가. 물론 이제 이베스트는 이제 뭐 이쪽 파생 쪽에, 예, 시장 조성자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하나, 그동안에 줄기차게 매도를 해 나왔던 누구예요? 신한창구. 검은머리라고 그랬죠. 오늘 신한창구가 오늘 14만 4천 주 매수했어요. 그죠? 그리고 맥컬리. 그러면 이제 오늘 14만 주 부분에서, 아무튼, 맥컬리 쪽의 매수 부분은 뭐 실질적인 외국계로 볼 것이고, 그러나 신한창구 쪽은 공매도에서 쇼크블로 떨어지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았다. 그럼 오늘 어쨌든 개인들이 18만 8천 주대. 물론 이 개인들 중에는 차명 계좌도 있어요. 그죠? 잡아 눌러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일부 또 주린이라고 할까요? 그죠? 워렌 버핏 누나 같은 이런 물량들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 누나 같은. 어쨌든 워렌 버핏 누나가 팔고 나서 좀 더 빠지고 그때부터 주가가 그죠? 6달러에서 250달러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 누나가 어쨌든 오늘도 좀 일부 나왔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걱정 우려하는, 물론 지수는 저는 앞으로 그죠 반등을 물론 주겠지만 올다 내렸다 그죠. 그래서 이번 1997포인트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 깬다면 한 단계 더 또 그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어쨌든 뭐 그게 그죠? 외국계 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오늘 전체 시장에서 보시면 그죠? 막판에 외국인들이 뭐 6,300억을 또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에 그 기타 법인 쪽이 1조 1,000억이니까 그거네, 그죠? 이쪽에 누굽니까? 오늘 SK 바이오팜인가요? SK, 그러니까 SK하고 이제 블록딜 한 거죠, 블록딜, 그죠? 외국인이 바이오를 또 왜 샀을까? SK 바이오팜. 자,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이제 뭐 아무튼 3월달부터는 또 매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하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오늘 또 기관 쪽은 이제 이쪽에 연기금이 오늘 3만 주 팔았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금융투자가 이제 7만 1,000주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여타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의 포인트는 셀트를 팔고 싶나요? 팔고 싶어요? 팔지 마세요. 주린이들 손해 커요? 주식은 원래 손해를 봐야지.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손해를 봐야지 안 파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기 매매하면 이제 시장이 상승장에서야 우리가 수익이 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또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워렌 버핏의 누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누나도 못 믿고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죠? 저는, 이 회사를 그냥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0%, 20%, 100% 보고 이 회사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방송하지 않아요. 그죠? 똑똑하면 사고 팔고 열심히 해보세요. 셀트리온에서 단기 매매했고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진득하게 이 회사의 미래를. 그럼 지금 회사는 날로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지금 잔소리가 길었습니다만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은 팔지 마라! 이 말을 하려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다 저쪽에 있는 주식들은 그죠? 팔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셀트는 왜? 워렌 버핏한테 제가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은 좀 또 오늘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오네. 장중에 확 빠지다가 그죠? 오늘 뭐 홍콩도 좀 그렇고 요거 이제 제가 앞에 요 시간에 좀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싸워보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기업이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성장 주니까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